자, 이제 국가고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 친구, 쉐이드 테이킹 색조 선택입니다. 자, 이 파트 이제 진행하고요. 아마 이거 끝나면 앞에 부분부터 뒤까지 해서 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치아의 색은 보철물 주변은 자연 치아와 감쪽같이 똑같은 색으로 맞추는 게 뭐다? 색조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색은 단순하지 않아요. 빛의 종류,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관찰자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주관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고 객관화시켜서 최대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아 색깔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이랑 똑같습니다. 22호, 21호 쓰는 사람한테 23호 쓰면 얼굴이 시커멓게 쳐. 그리고 23호 써야 되는 사람이 21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21호 화장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달걀 유신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치아도 색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색에는 색의 3속성이 있는데, 3요소가 있는데, 또 발음이 또 잘 안 돼요. 자, 이 쉐이드를 볼 때 다음 순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 노, 그 다음에 채, 도, 마지막에 색상. 그래서 명채색이라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명도, 채도, 색상 순서로 본다라고 꼭 나오거든요. 자, 명도, 채도, 그래서 명, 채, 색. 자,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뭐다? 명채색. 명채색. 자, 꼭 왔어요. 자, 이 치과 임상 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명도예요, 명도. 이 명도를 1번으로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기사님한테 또 왜 명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랬더니. 자, 밝고 어두운 것을 먼저 구분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가 21호색인지 23호색인지 자,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 얼굴에 맞는 파운데이션 색깔 고르는 거.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색상이나 채도가 약간 다르지만 치아의 그림자가 졌다 하고는 넘어갈 수가 있지만 명도가 아예 색 자체가 틀리면 치아가 너무 하얗거나 너무 어두웠거나 하면은 바로 알아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도 틀리면 일반인들조차도 알아봐요. 색이 살짝 미세하게 다른 거는 좀 다른데 명도는 무조건 알아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저 사람 보출물한 거잖아. 막 이렇게 단번에 알아봅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밝은가 어두운가. 자, 그래서 명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채도입니다. 채도. 채도는 색이 진하고 옅은 정도. 자, 그래서 깨끗한 흰색인지 아니면 탁한 회색인지. 자, 요거. 자, 이 명도는 흰색과 검정색이 어두운 걸 보는 거고, 채도는 맑고 투명한지 조금 덜 투명한지 뭐 유리알 피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색상이다. 자, 얘가 붉은 갈색, 노란색, 회색, 붉은 회색이라고 하는데, 자, 이 쉐이드에 A, B, 쉐이드가에 C, D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자, 방문. 자, 뭐 여기 요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기사님들마다 선호하는 쉐이드 가이드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부터 A, B, C, D가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색 좀 잘 한번 보세요. 또 이거 그려놨다고 또 확대가 안 돼. 자, 우리 A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요? 제가 다시 붉은 갈색. 그러니까 그냥 붉은 갈색.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치아색. 그 다음 얘는 노란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회색. 그리고 붉은 회색. 자, 이렇게 쉐이드가 있는데 이미지 한번 보시면 자, 요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A는 A12, A2, A3, A3.5, A4 요렇게 있고 B는 요렇게, C는 요렇게 있는데 자, 똑같은 포라고 해도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A에서도 밝은지 어두운지 뭐부터 본다? 명도부터 본다. 밝은지 어두운지 명도.
자, 그래서 요 명도부터 고르는 거예요. 1인지, 뒤인지. 1인지, 뒤인지, 앞진, 뒤인지. 자, 뒤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본다? 채도. 자, 채도는 뭐라 그랬죠? 색이 진한가 어두운가. 자, 투명도를 봅니다. 정말 밝은 투명도는 A1, 아니면 중간 정도 A3. 자, 보통 그래서 한국인의 특별한 색은 A3나 정말 밝으면 A2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조금 어둡다 그러면 A3.5 가는데 이거는 약간 어르신들이 요 정도 가는데 A4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색상을 볼 때는 교수님이래. 기사님 어떻게 보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너무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단계 밝은 걸로 가는 게 맞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최대한 비슷하게 가지만 조금 한 반톤 정도 밝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는 순서는 어떻다? 명채색, 무조건 명채색이다. 자, 이거는 빼박이에요, 시험에. 자, 그러면 실패 없는 쉐이드 선택 4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진료 시작 전에는 무조건 봐야 돼요. 일단은 화장이 있으면 뭐부터 한다? 화장을 지우고, 특히 뭘 지워야 돼요? 입술, 립스틱. 자, 이 립스틱을 꼭 지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안에 혹시라도 피어싱 같은 장신구가 있다면 장신구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치아가 건조하면 된다, 안 된다? 건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치아 삭제 전에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치아 삭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자, 수복 치아, 반대쪽 치아로 색을 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 조명과 주변 환경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유니트 체어 라이트를 끄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치우고 보든가. 자, 제일 좋은 거는 어디다? 자연광 아래가 제일 좋지만 그거가 조금 어렵다라면 자연광 또는 얘를 같은 말로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연에서 오는 빛이 뭐예요?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광이라고도 해요. 시험에서 교수님이 태양광이라고 썼다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큰일 납니다. 자연광이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오니까. 자, 그렇게 불가능하면 어떻다? 색보정 라이트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아니면 최대한 비슷하게 뭐라고 봐야 되냐? 기공실과 유사한 광원. 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유사한 광원이 형광등, 백열등. 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위에 한 것처럼 립스틱은 어떻게 한다? 꼭 지우고. 아이고. 환자의 립스틱은 꼭 지우고, 화려한 옥색은 턱받이를 가려서, 초록색 포라든지 가려서 이제 우리가 눈에 착시를 막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한 치아를 얼마나 보면 안 된다? 5초 이상 응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개 물이 뚫어지게 쳐다보면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색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짧고 빠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치아는 힐끔 보고 푸른색 또는 회색으로 봐서 눈을 리셋하고 다시 힐끔 보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첫인상에 딱 봤을 때 이 색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 색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명도를 확인하는 이렇게 꿀팁이 있습니다. 자, 명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고수들의 비법인데, 눈을 가늘게, 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나의 눈을 가늘고 얇게 떠가지고 보면은 색상이 조금 차단이 됩니다. 자, 가늘기 때문에 망막의 간상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색상 정보가 조금 날아가고 흑백 영화처럼 밝기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교수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치아 보면서 하셔야죠. 내 치아 거울로.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흑백 영화처럼 들어옵니다. 이때 주변에 치아 밝기가 비슷한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나는 그것조차 조금 어렵다. 라고 하면은 사진 촬영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를 보낸다 라고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자연 치아 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는 저하되고 채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명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조금 더 밝기는 어두워지고 채도는 어떻게 되나 더 노란빛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가급적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게 좋고, 자, 여기 또 적어 놓을게요.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바꿔 색조를 선택하는 것도 관찰 횟수를 증가하면 좋지만 그거는 사실은 임상에서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좋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치아를 치경부, 중앙부, 절단부 요 세 부위를 나눠서 색조를 기록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본 색을 어디에 우린 적어야 돼요? 치과, 기공, 의뢰서에 꼭 적어줍니다. 뭐 A3예요, A3.5예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PFM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 이제 컬러리스 크라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컬러리스 크라운 자 금속 도제관 여기도 이 친구 컬러리스라는 요 말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국가고시에 빈출 친구입니다. 자, 금속 도제관 PFM의 잇몸 쪽에 금속 띠를 없애는 건데요. 자, 신미보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도제관 금속 도제관 는 튼튼하지만 잇몸 속에 금속띠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환자가 잇몸이 얇은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 라인이 검게 비쳐 보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금속 도제관 할 때 해봤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속띠를 살짝 낮추고 끝부분을 도제로 조금 더 높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PFM 이렇게 캡이 있었으면 이거에 너무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도제를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는데 자, 이게 뭐다? 금속 도제관인데 자, 이 컬러리스 크라운은 어떤 거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치아에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금속을 조금 더 순축은 더 짧게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도제를 인위적으로 더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보다 요 치경부에 요만큼이 더 도제가 올라가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컬러리스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컬러리스 PFM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있다? 전치부. 시술에서 환자의 미소를 지켜주는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PF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철물로 뭐가 좋냐? 그러면 뭐를 골라야 될까? 시험 문제에서 컬러리스 크라운을 꼭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볼 때. 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의 치의학에는 아예 내부에 금속이 전혀 안 들어가는 전부 도제관에 지르코니아 그리고 올 세라믹이라는 건데 요즘은 지르코니아라는 대체품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빛과 투과성이 전부 도제관 자연 치아 흡사해서 탁월한 친밀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르코니아는 특히나 인공 다이아몬드로 불릴 만큼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치부에서도 PFM에
전치부나 구치부에서 피해품 제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알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공일치 3대 요소, 그리고 상황별 가공치 디자인,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세균 보는 법, 그리고 쉐이드 테이킹,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같이 컬러리스 크라운 같이 오늘 다 배워봤습니다. 자, 다양한 국가고시 빈출 개념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별표도 쳐드렸고, 특히 색을 보는 요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필히 저장해서 잘 남겨두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강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자, 7주차 여기서부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정리 시간이고요. 이거는 따로 자료는 없고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주부터 이제 6주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는 내용, 사실은 책에 그런 부분만 담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 그리고 임상에 나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만 필기해서 저만 쓰셔도 되고요. 같이 필기하면서 쓰셔도 되고. 자, 우리 첫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거요? 교합, 만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교합 만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람의 치열은 평면이 아니라 어떻다? 자연스럽고 기능적인 곡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 효율을 높이고 턱관절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가 책에는 없었지만 전후적 교합 만곡이라고 있어요. 자, 얘는 자, 만곡선인데 사실은 이 전후적 교합 만곡은 보기 지문에만 나오고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제일 중요한 친구 누구다? 여기서는 중요하니까 색을 좀 다르게. 누구? 스피 만곡. 국가고시 빈출 친구입니다. 자, 여기는 하악, 어따, 견치의 교두정부터 어디까지? 구치의 협추, 교두정으로 연결한 선입니다. 자,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다? 오목한 곡선이다. 이런 식으로 하에서부터 이렇게 오목한 곡선. 그래서 스마일, 옆에서 보는 스마일이죠. 자, 스피만곡은 하악을 기준으로 하고 오목하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스파, 비, 스파 이거 꼭 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피만곡은 어디다? 하악이다. 스파. 그리고 스파하는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자, 세 번째 친구는 누구였어요? 윌슨 만곡. 자, 얘를 같은 말로는 측방, 옆에서 우리 정면에서 보니까 측방으로 하는 교합 만곡이라고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어디서 본다? 정면에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구치의 협설측 교두정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악은 어떻다? 오목하고, 상악은, 자,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다시 죄송해요. 자, 상악은 어떻다? 아래로, 아유, 또 글자 마음이 급해요.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하악은 아래로 오목. 자,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여기 모일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 윌슨 만곡이요. 자, 우리 세 번째는 몬슨
만곡이 있었어요. 자, 얘는 누구다? 스피 더하기 윌슨을 3차원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악의 운동이 우리 동그란 구면을 따라서 움직인다 라는 것을 하는 이상적인 교합 곡선이고요. 반대 개념인 몬슨 만곡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알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곡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리 특히 보철물 할 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평면이 또 나와요. 이거는 책에는 뒷부분에 나와서 안 했지만 자, 평면. 자, 이 세 가지의 평면이 여기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다? 2번. 평면이 있는데, 자, 1번 첫 번째 평면은 교합 평면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절치 절단형과 양측 제1 대구치 근심 설측 교두를 연결한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합면이라고 하는 그 교합면들을 다 먹고 전치부 절단까지 모은 평면을 교합평면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캠퍼 평면이에요. 자, 요거 국가고시 빈출입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평면들이에요. 자, 얘는 비하연 어디냐면 코 밑과 이주 상연 귓구슬 우리 이어폰 꽂는 귓구슬에 위쪽을 연결한 선으로 특이하게 얘가 누구랑 평행이냐면요. 교합 평면과 평행해요. 자,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진짜 제일 잘 쓰는 말이 교수님 영상에서 자를 제일 많이 쓰세요. 왜 이렇게 자를 찾는지. 그러니까요. 그쵸? 자를 맨날 찾아요. 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자, 요게 교합평면이잖아요. 자, 비익의 하얀 코끝과 이렇게 교합평면이 이런 사람은 없는데. 아이고, 또 에어리언을. 이러면 또 너무 무섭고. 이럴 바에는 사진을 한번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이제 자, 열심히 잘 못 그릴 바에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저 우리 교합평면은 요 평면이죠. 자, 구치부 절단과 연결한 요 면을 교합평면이라고 하는데, 자, 유일하게 이 캠퍼 평면만이 코 밑과 코 위를 연결한 요 선 누구다? 그래서 우리가 코 밑과 이주 이 연결한 선 비익의 하연과 이주 상연. 자, 비익 하연과 이주 상연. 자, 있어 보이는 말로 외우시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요 평면이 어떻다? 야, 평행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고시 빈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평면이 무슨 평면이다? 캠퍼 평면이다 라는 거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친구는 우리 방사선 때 시컷하는 프랑크푸르트 아니 프랑크포트 평면. 자, 요 아무거나 불러도 다 비슷한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에요. 자, 아시죠?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는 안화하연과 웨이공 상연을 연결한 선인데 이거를 평면으로 연결한 면.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구회 촬영 할 때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정중시상면은 바닥과 수직이고 프랑크푸르트 평면은 바닥과 평행죠. 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중시상면은 바닥과 평행이다 그러면 얼굴 이렇게 꺾어야 돼요. 정중시상면 바닥과 수직.
얼굴 이렇게 꺾고 찍어야 돼요. 이쁜 척하고. 자, 이거 아니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정중 시상면이 수직인지 평행인지 자,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렇게 세 가지 평면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남은 LMS 1시간 때 마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6주차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는 시험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